자, 우리가 아마 유형 10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가 보통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뭐 거리, 높이 이런 거 구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뭐 저번에도 알려줬지만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요 점을 x1, y1이라고 주고 요 직선을 이제 유일하게 요 직선 요 공식할 때만 드디어 일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방에서 일반형을 우리가 거의 안 써요. 일반형이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이 공식 때문에 일반형이 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형 쓸 일이 거의 없거든. 직방에서 솔직히 말해서. 일단 뭐 그래서 요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는 어느 거리를 거리라고 정의했죠? 이 형주가? 거리도 많잖아. 엄청 많잖아,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그래서 수직으로 올 때를 바로 이때를 우리가 이 거리라고 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뭐 다른 거 많잖아. 뭐 거리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 수직 만날 때.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내리는 거를 이거를 좀 이름 한국말로 좀 그지 같다고 했죠? 뭐라 부르죠? 수선의 점이 아니라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왜 발이지 이게?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수선의 점이 더 그 느낌이 맞지 않냐?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정한 건 아니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항상 처음에 나올 때 발? 왜 발이냐? 점 아니야? 아니 항상 나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진짜라 왜 이게 점이지 발이냐? 발은 왜 나오는 것이냐? 일단 뭐 또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뭐 이름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 발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배웠어요. 사실 막 문제 풀다가 막 나왔어요. 나왔다 안 나왔어 소리야. 나왔죠? 어떻게 구했죠? 요 직방을 구했죠. 왜냐면 한 점도 알고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직방이 나와요. 두 개를 직방을 연방 때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교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H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H점을 구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뭐가 나오는 거야? D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면 힘들겠죠. 제가 그냥 보세요. 일단 보자마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을 구해야 돼요. 기울기도 수직 한번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연방도 해야 돼. 연방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점과 점선 공식까지 써야 돼. 그러면 수학자들 어떻게 생각해? 저짓을 맨날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뭔가를 만들었을까? 형제라 뭘 만들었을까? 아니면 저짓을 맨날 했을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만들었겠죠. 해봐서 알잖아. 딱 몇 번 해보면 아 저거 너무 귀찮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공식이 뭐다?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짓을 하는 게 귀찮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잘 보세요. 공식은요 다 만든 거를 보면은 귀찮아서 만드는 거야. 그래 공식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제곱근 원리 쓰고 그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무슨 공식 만드니까. 그래서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귀찮으니까 귀찮아. 공식 만들어. 그럼 만드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제 수학 잘하는 애들은 공식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매번 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요. 뭐 그만하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아 너무 귀찮네. 뭔가 공식을 외워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우는 거죠. 근데 보통 애들은 이제 이런 건 전혀 구하지 않고 공식만 외우죠. 그게 문제죠.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이 공식이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요거 x의 개수, y의 개수에다가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요. 분모에다가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해요. 이제 위로 올라가죠. 선생님이 이제 많이 그 공식 안 외우고 써본 결과 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유도하기가 좀 빡세요, 공식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선생님이 진짜 유도 많이 했거든, 고등학교 때. 얘는 그냥 몇 번 유도하고, 얘는 외워야 되겠다. 왜냐면 얘가 유도하는 게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얘가 꼭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또 몇 개 있어요. 꼭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얘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522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직선을 줬어요. 그럼 교점이 나오겠죠? 연방 때리면 얘하고 이 교점 나온 얘하고 직선 거리 공식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522번이에요. 뭐 대충 그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점은 연방 때리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교점은. 연방 때리면 교점 찾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에 뭐 쓰라는 얘기야? 거리 공식 쓰라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점을 대놓고 주면 민망하니까 뭐라도 한번 해라? 연방이라도 한번 해라. 점 구할 때. 그런 문제예요. 뭐 틀리면 뛰어내려야 되겠죠. 뛰어내려야 되겠죠.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52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524번. 524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안 풀어줄게요. 선생님도 솔직히 회복이 안 되네. 감기에서. 컨디션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말이 지나가면 돌아올까요? 우리 수민아 선생님 컨디션이? 뭐 이렇게 감기 오랫동안 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었죠? 중계? 중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기울기가? 그럼 얘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몰라요. K라고 놓을게요. Y절편을 K래요. 그래서 얘하고 누구하고 거리공식을 써야 되냐면 원점과의 거리공식을 썼더니 거리가 몇이래요? 2라고 했을 때 K제곱을 구하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못 만들어내면 공식을 못 써요. 못 풀어요. 모르는 건 밑에서 노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4 정도를 곱해주는 센스를 또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넘기죠. 자, 얘랑 거리 공식 쓸 거예요. 그럼 이제 2예요. 그러면 3, 4, 5죠. 이쁘죠? 00 대입하면 4K의 절대값. 이게 2다. 그럼 4K의 절대값은 10이 되겠고요. 양변 제곱하면 K제곱 나오겠죠? 16K제곱은 100이 되면서 K제곱은 16분의 100이 됩니다. 바로 약분하면 4분의 25가 되겠죠. 이 답입니다. K값 2개 나오는데요. 제곱하면 똑같죠? 문제 있습니까? 소희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그 두 직선에서 이루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P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정하면 되는 거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P좌표는 뭐라고 정하면 되는 거야? 525번에 Y는 X 위에 있으니까 P좌표는 A, A라고 정한 다음에 A 값만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거리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오겠죠?
두 개 나오나 봐요. 피해자표가 1, 4분면 위에 있대. 뭐 3, 4분면도 있는 것도 나오나 봐. 그래서 525번도 어렵지 않죠? 뭐 P좌표를 A, A 잡은 다음에 A 양수다. 1, 4분면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두 직선과의 거리 공식 써요. 이 직선하고 거리 공식, 이 직선하고 거리 공식은 거리 같다. 그러면 나오겠죠, 답이. 자, 52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525번은 알아서 푸세요. 527번 한번 풀어볼게요. 527번. 세 점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5,B가 됐을 때 점 G와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이다 라고 했을 때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527번 문제,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무게중심의 개념을 써야 되니까 A랑 B 사이 관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게중심이니까 Y좌표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누면 B가 됩니다. Y좌표 다 더해요. 0, 4, A를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이게 B입니다. 첫 번째 식.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게중심에서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점 G와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이게 두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어디서 나오죠? 이게 무게중심에서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점 G와 그 다음에 직선 OA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해서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연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그 모든 힌트들을 다 쓰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야 무게중심 힌트 놓쳤으면 수민아 좀 문제가 있냐? 유연학기 때? 어떻게 생각하냐? 야, 무게중심 힌트는 좀 놓쳤으면 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점 G를 뭐라고 줬냐면 5,P라고 줬고요. 누굴 구해야 되냐? 직선 OA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모좌표가 0,0이고 A좌표가 뭐라고 줬죠? 저 문제에서 8,4잖아.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거든요, 사실. 대놓고. 뭐 두 점 줬는데 직방 못 구하면 혼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y는 2분의 1x 나오나요? 원점지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교육이 뭐 8 빼기 0, 뭐 2분의 1이고 원점지라니까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랑 거리공식 쓰면 돼요. 2 곱해가지고 2y는 x니까 요 직선은 x 빼기 2y는 0이 나옵니다. 거리공식 씁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 분의 5하고 b 대입하면 5-2b의 절대값. 이게 루트 5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A가 양수기 때문에 사실 A가 양수여서 B도 양수예요. 다 양수니까. B 두 개 나오는데 B 양수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5 빼기 2b의 절대값이 5다. 그럼 얘가 5가 되던지 b가 0이죠. 마이너스 5가 되던지 마이너스 5가 되면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b가 그때는 5예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b가 5가 돼야지 10 되거든요. 5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일 때는 0이어가지고 b가 0은 아니기 때문에 b가 두 개 나옵니다. 0 또는 5 나오거든요. 5예요. 그럼 b가 5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곱하면 4 더하기 a는 15가 되겠고 a는 11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527번 문제가 두 개 엮어놓은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정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만 좀 쓰면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유형 12번. 두 직선이 나왔어. 두 직선이 나왔는데 거리를 물어봐. 자, 수민아, 두 직선 나왔는데 거리 물어봤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평행이죠. 야,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 두 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거리가 나왔어. 무조건 평행한 거야. 평행하다고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평행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암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518번은 뭐 평행하다고 줬어요. 근데 안 줘도 직선 두 개 나왔잖아. 거리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 이게 평행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뭐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리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아무 점이나 찾아요. 형제야, 뭐 찾으라고? 아무 점이나. 제가 만만한 게 이게 여기서 찾으면 뭐 나오냐? x에다가 0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랑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위에서 다른 쪽에서 하나 아무거나 찾아요. 그냥 아무 점이나. 계산 복잡한 거 찾지 말아라. 전 변태이기 때문에 막 분수 겁나 복잡한 거 나오는 거 찾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수민이 안 그럴 거지? 그럼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랑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D 쓰면 되죠. 그러면 3, 4, 5죠? 0, 마이너스 1분에 들어가면 여기서 플러스 2가 되니까 2 플러스 2K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인 거예요. 이게 두 개 나오거든요? 2인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쪽으로 2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2가 하는 것도 있잖아. 두 개 나오거든요, K값이. 그림적으로 두 개 나오잖아. 위아래로 입시 떨어진 거 있을 수 있잖아. 곱하면 2 더하기 2K의 절대값은 10이 되겠고요. 그럼 2 플러스 2K가 10인 경우랑 첫 번째는 2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10인 경우가 있겠죠? 얼마나 나오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래가지고 K값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K가 4가 나오고요. 이때는 K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30번에 보면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530번에 문제가 있어요. 자, 530번 소희야, A는 뭐죠? 530번 A 뭘까요? 평행하잖아. 그러면 x, y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평행해야 되니까 A, B, x,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왜냐면 위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A 값을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평행해야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x, y 계속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A-3이네?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여서 이거를 못 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A를 못 구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물어보죠. 야, 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평행한 거 아니야? 평행한 거네요? 그럼 A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소희야?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묶어내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이 뭐죠,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죠? 자취의 방정식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우리 이해를 위해서, 자, 점 A, B가 직선 위를 움직여요.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4A 빼기 B 빼기 3은 0입니다. 자, 이때, 점 A,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 여기 P점인데, 요거가 이제 X좌표가 A인 거예요. Y좌표가 A 더하기 B인 거예요. X좌표 A.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Y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XY 자체 방정식이니까 XY만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A랑 B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좀 짜증나는데? 일단 뭐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A 대신 X 집어넣는 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방에 A를 소거시킵니다. 빼가지고. 그럼 X 빼기 Y는 사라지고 B가 되겠고요.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Y입니다. 그래서 B 대신에 집어넣으시고요. X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A 대신에 X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거여서 이런 자취의 방정식 문제들이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자취의 방정식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념을 이해할 때 자취의 방정식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A 대신에 X 들어갈게요. 4X 되겠죠. B 대신에 얘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Y. 그러면 플러스니까 5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 요렇게 이제 자체 방정식이 나옵니다. 답은 Y는 5X 빼기 3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자체 방정식 문제들. 이 정도면 여기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체 방정식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웬만한 심한 문제이면 다 있어요. 자체 방정식은. 굳이 꼭 빼야만 했나 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애들이 이해할 때 잘 모르면 기본적인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은 좀 안 뺐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과서를 편찬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나 같았으면은 이해할 때 도움되는 것들 다 넣어놓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막 사라져 있어요. 532번에 점 P가 4x-2를 움직일 때 A와 점 P. 자, 우리가 P는 우리가 구하는 점이 아니죠? 구하는 점이 아닌 거는 A, B로 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닌 거는 A, B로 놓고 구하고자 하는 거를 X, Y로 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동점이 하나 더 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Y는 4x-2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4A-2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식.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XY를 이제 또 만들어내야 돼요. A 대신에 X 뭐 집어넣고 Y 대신에 B 대신에 XY식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P점과 A점 이 콤마인가요? 이거의 중점 요 중점 그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요 M좌표인데 중점이니까 얘가 2분의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X, 얘가 Y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구해야 될 좌표를 X, Y로 놓는 거예요. 중점 좌표 구한 거예요. A랑 P 좌표. 중점? 다 아시죠? 중점 좌표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 어디 지나간다? 2,A를 지나간다. 일단은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A 겹치는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A 대신에 X를 대입할 거고 B에 대해서 풀어줄 거예요. 똑같이.
푸는 방법이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6이 x니까 곱하기 2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 대신에 2x 마이너스 6 집어넣을 거예요. xy 관계식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b 플러스 2가 y니까 b를 풀어줍니다. b는 2y 넘어가서 마이너스 2입니다. b 대신에 2y 마이너스 2를 합니다. 그래서 xy 관계식을 구해내는 거죠. xy가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대입법을 쓰죠. 일반적으로. 그럼 집어넣으면 b 대신에 2y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a 대신에 2x 마이너스 6 집어넣습니다. xy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체 방정식이에요.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방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사라질 것 같고요. 이 y는 8x 빼기 24가 나옵니다. 2로 나눠주면 y는 4x 빼기 12가 나오는 거죠. 이게 2,a를 지나간대. 대입하면 나옵니다. 이게 이 자체 방정식 2,a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a는 4, 2, 8 빼기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체 방정식이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할게요. 또 이해관계를 위해서. 결론은 구하고자 하는 좌표가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xy는 그 관계식을 구해내는 거야. 방정식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얘가 바뀜에 따라서 a, b가 이 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뀜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구하는 좌표에서 바뀌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자체 방정식이 사실 좀 잘 안 가르치는 이유가 애들이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4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A 좌표가 6,2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게 뭐 6,2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A, B 좌표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P 좌표가 처음 있었어. 이 P1이야. 그땐 중점 좌표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거야. 이게 M1인 거야. 이때는. 근데 얘 계속 움직여. 얘가 이리로 간 거야. 그러면 중점 좌표가 D 해가지고 여기로 와요. M2.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도 계속 바뀌거든요. 이걸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요 쫓아다니는 요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지금 얘예요. 얘가 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좌표를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처음에 구할 때는 이제 무식하게 처음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좌표들을 한 30개 찾아. 30개 찾아가지고 이거 다 구해. 30개. 그러면 연결해 보는 거죠, 처음에 구할 때는. 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자마자 전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모양이 나왔다? 직선 모양이 나온 거지. 여기가 직방이잖아. 자취의 방정식도 다 직선 모양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매번 이 짓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은 또 누가 만들어낸 거죠? 수학자들이 만든 거지. 그런 좌표를, 이 점 찍히는 거를 x, y로 놓자. 얘가 맨날 바뀌니까 얘는 a, b로 놓자. 그래서 이 a, b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통해서 이 xy 방정식을 구해내보자.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냐? 대입법을 써서 구해내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 옮겨가면서 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중점이겠지. 이게 M3예요. 이거 다 찍는 거지. 그럼 다 찍혀요. 그럼 그 찍은 거 다 연결해요. 그게 자체 방정식이에요. 그게 자체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랑 봤더니 똑같은 기울기가 나와요. 진짜 다 찍어봤더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구하는 거 까먹었어.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는 다 직방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 자체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무슨 모양의 확률이 높은 거야? 소희야?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하는 방법 까먹잖아? 딱 두 점만 넣어.
여기 만족하는 점 2점만 넣고 이 2점만 딱 구하잖아? 연결해요. 직방 구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는 직방밖에 안 나와요. 원방 나오면 미친 거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이 시험 범위 내에 왜 나와? 이렇게 돼 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방은 딱 몇 점만 나온다고? 2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니네가 그냥 느낌상 0,-2 그 다음에 1 넣어가지고 1,2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중점 때려가지고 딱 2점 나오죠. 직방 나와요. 이게 이래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2점 알면은 직방 나왔나? 나오잖아. 그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그려준 이유는 이것만 보면 이게 뭔 헛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자체 방정식이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뭐 구했어, 그래.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몰라요. 장담합니다, 내가.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배울 때, 지금보다 암기의 시대가 더 생방할 때,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얼마나 암기판이었겠냐. 선생님들이 뭘 설명을 안 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넘어가요. 그냥 끝이에요. 가끔은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냥 구해. 왜 그런지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선생님 같은 극티인 사람들은 막 보잖아?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되게 짜증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문제집 뒤시고, 막 혼자 고민해보고, 막 그런 걸 했죠. 형준이는 절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안 알려주는데 왜 고민하느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막 별짓 다 해봤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로. 학창시절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고1 때, 이제 막. 애들은 좀 이해를 못 하죠. 문제집 풀면 되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걔네들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문제집을 많이 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다 똑같은데, 걔네들은 막 선행 엄청나게 때리고, 막 문제집 10건씩 풀고, 그때 선생님 막 문제집 한 2건, 3건 풀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했잖아. 모든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성적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 거야. 다 와서 난 물어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걔네들이 나보다 문제집 훨씬 많이 풀었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는 이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설명해 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니까 개념을 잘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 때도 암기로 공부하는 애들 겁나 많았어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들이 다 암기로 가르쳤다니까? 그런 애들이 다 내려와요. 금방 내려온다니까? 그 애들은 이제 허탈해 하는 거죠. 쟤는 왜 문제집 2-3권 풀었는데 나는 17건씩 풀고 막 어려운 거 풀었는데 나는 왜 지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슬퍼했던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으려고 맨날 뭐 증명해봐라. 맨날 이 짓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해봤을 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니까. 일단 뭐 요런 그림이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요거 좀 이해를 하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출제될 확률은 높다 안 높다? 별로 높지 않아요. 자체 방정식이 좀 많네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때 도움되라고 이런 짓도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